찐윤, 그 중에도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인데 그걸 땡겨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시기하고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 얘기인즉슨 예. 그렇게 해야 네. 장동혁 이후에 네. 들어설 비대위 임명권을 네. 여전히 언더 찐윤이 가질 수 있다. 그 계산을 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동혁으로는 못 간다는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찐윤 세력들도 하고 있다는. 바로 이제 첫 진단 한번 어떤 사안으로 할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팽당한 장동혁,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미국 8박 10일에 방미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사실 당내에서는 팽당하는 분위기가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제 한노총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장 대표가 오자마자 이제 뭐 경기도 의원들이죠, 뭐 안철수, 김은혜, 김선교 등 의원들이 이제 경기 지역 의원 전원이 이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장동혁 지도부 우리 경기 선거에 손대지 마. 우리 따로 지방선거 치를게. 뭐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대구시장 지금 이제 그 결선 중인 추경호 의원도 지역 선대위를 꾸리겠다 하면서 뭐 이제 당 지도부 거리를 두는 모습에다가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제 장동혁 대표 없는 혁신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사실 원래대로라면 대표를 이제 불러가지고 유세를 해달라고 우리 지역에 서로 가달라고 해야 되는데 장 대표는 완전 정반대인 국면이에요. 요즘 그래서 뭐 탈장이다, 네. 절장이다 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는데 오늘 장 대표가 강원도를 갔죠. 맞습니다. 근데 최고위원회는 취소를 하고 그냥 원래 현장 양양에서. 방문으로만 맞습니다. 일정을 변경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네, 그 자리에서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의원이 또 어떤 쓴소리를 할지 몰라서 맞습니다. 그걸 우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선거에서 당대표가 선거를 지휘하는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선거에서 오히려 고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상상 속에 본인만의 평행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평행 세계에서 본인은 굉장히 훌륭한 당 대표고 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네. 그런 그 아주 비법을 가지고 있는 전륜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또 제갈량의 복주머니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당에서 저런 쓴소리가 나오고 오늘 뭐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는 아예 그만둬라 지겹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는 그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방문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미국 방문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많은데 네. 계속 본인은 뭔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우기고 있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 뒷모습 아저씨 가지고 차관보 25명 중에 어떤 차관보냐이 맞추기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 우려 비판 이런 게 지난 몇 달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그 일부의 친장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선거 끝나면 달라질까?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치고 네. 그러면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텐데 네. 그때는 겸허하게 그 결과를 수용할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그때 가서 또 무슨 재신임 투표를 하자는 둥 네. 뭐 이렇게 어지럽게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버틸 것 가능성이 같아서 높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들은 죽을 마실 거예요. 안 그래도 선거가 기울어가지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데 네. 당 대표나 중앙당이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성가신 존재, 네.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제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근에 네. 이런 원심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이렇게 뭐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4월만 하더라도 막 전국 팔방복구를 누비고 지금도 이제 선상 최고위 통영에서 배 위에서 최고위를 하는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사실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당내 이제 뭐 지역별로 이렇게 배척당한 이런 모습 우리 배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날개가 한쪽이 날개 쪽지가 끊겨버린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신났죠. 왜냐하면 8월 전당대회로 생각하고 6월을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본인이 제일 신났어. 네. 후보자들보다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이게 판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전당대회 연임을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 이거 다 내 선거야. 해피해 보이죠. 8월이야. 이러니까 이제 신나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팽동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갈 때도 조율 하나도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 부재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낮은 지지율이에요.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네. 우리 뭐 정치도사 박원석 또 선배님도 계십니다만 네.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안 돼요. 10%대죠. 우리도 유튜브니까 조회수가 나와야 돼. 네. 구독자가 늘어야 돼. 그렇죠.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야. 정부해야. 정치를 부탁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다른 게 중요해. 지지율이 높으면 어깨 쫙 펴는 거예요.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면 난리가 나요. 막 네. 장동혁. 제가 장동혁입니다. 누구를 만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수야 사랑한다. 민영아 사랑한다. 예찬이를 빠뜨렸구나.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가서도 국무부 차관 제가 보기에는 AI한테 물어봤어요. 잔 밀스야 잔 밀스. 아, 그 뒷모습. 예. 잔 밀스가 또 부정선거 감시단도 했잖아요. 네.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띵크. 띵크. 예. 그 뒷모습을 AI로 돌려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 돌려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잔밀스가 높다. 준밀스. 고정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네. 앞모습하고 제가 좀 이렇게 그 서라운딩 또 해봤거든요. 최신 매치를 테크놀로지를 또 해봤더니 적용하셨군요. 잔밀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종찬 소장의 추론대로 네. 그게 이제 존 밀스라면은 네. 목적이 한층 뚜렷하고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네. 아니, 장동혁 대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번에 미국 가면서 내 방미가 흩어진 보수 세력을 하나로 뭉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다.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난 간다. 근데 거기서 흩어진 보수 세력은 윤어게인 세력이에요.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 좀 흩어져 있거든. 전광훈파, 네. 또 전환길도 전환길파, 고성국파.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고성국 라인, 고성국 이영풍 이 라인하고 아주 친밀해요. 거기서 이제 변함없이 장동혁, 끝까지 장동혁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이게 엷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야. 네. 그 사람들을 다시 땡겨와서 통합시키려면은 네. 국제 부정선거 사기 네트워크에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이게 그 미국의 국무부 차관 본지 차관보 대행인지 어디는 보라 그러고 어디는 대행이라 그러고 직함이 헷갈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온 게 아닐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뭐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다 그냥 하는 얘기고 결국 이 본인을 지지했던 지난 전당대회에서 네. 극우 네트워크를 다시 결집시켜서 네.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 정치에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도 간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어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네. 이쯤 되면은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게 의심스러울 지경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의 그 유튜브 제목이 우리는 정부회잖아요. 네. 근데 장 대표 어디가 네. 장어가요, 장어가. 유튜브에 장 대표가 하는 유튜브. 근데 지금 뭐 경로당을 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사전에 미국 가기 전에 찍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아니 지금 국내 선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사람이 미국에 갔다 그러니까 장 대표 어디가 그러니까 DC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DC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전략을 못 세우는 거예요. 지금 장 대표 어디가 그러면 장 대표는 대구를 가야 돼. 이진숙, 주호영을 설득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을. 그게 대표죠. 리더십이고. 우리 네. 박원석 의원님이 정의당에 계실 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당대표는. 탁 통 크게 설득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대구의 민심을 살리고 네. 그래야 이른바 리더십이 고추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돼.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은 사장은 대표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트럼프는 또 자기 기반이 확고하니까. 거기는 그리고 좀 차원이 다르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thank you very much.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중요한 게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지금 트럼프도 CNN 최신 조사에 보면 한 36%는 돼요. 네. 그리고 미국 국민들 중에서도 전쟁해라 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네. 않아요.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북부 같은 경우에 네타냐후한테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밀어붙여 이런 여론도 높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없어. 10%대까지 없어요. 추락했으니까. 근데 장 대표가 우리 배 소장 조언을 들어서 그런지 네.
이번 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4% 포인트 올랐거든요. 어우 그렇게 많이 올랐네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막 부각시키고 봐라. 그렇게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비판했지만 네. 그 효과로 지지율이 올랐다. 네. 근데 당내에서는 미국 가서 얼굴을 안 보여가지고 그나마 지지율이 올랐다. 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추세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 장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근데 대구도 좀 식어버렸어요. 한참 대구가 네. 이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대구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네. 과연 이진숙, 조호영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네. 이럴 때 가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뭐 경선은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 그렇죠. 오히려 추경호 의원이 좀 유력한데 네. 추경호 의원은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데 그 얘기는 뭐 안 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돌려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조호영, 이진숙 두 분이 선 단일화를 해서 추경호하고 나중 단일화를 시도하고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된 게 그분들도 뜸들이다가 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둘이 뭐 단일화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랑 다시 붙겠다 뭐 이런 아니, 얘기를 그거는 하잖아요. 이제 당 내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네. 당을 나가야 되는데 별로 그럴 생각들도 없어 보이고 일단 대구는 또 보수 본산이기 때문에 네. 국힘 결선이 끝나면 일정한 결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진숙, 조영의 지지율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그럼 보궐선거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보고 있으면은 지방선거도 보궐선거도 거의 손을 놓은 거 아닌가 당무에서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귀국해서 한 당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 본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서울시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거는 서울시당 권한으로 공천을 하니까 공천을 했는데 이제 그 중앙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보류시켰어요 또. 그래서 배현진 너가 짠 안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제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그 배현진 의원이 역시 당정다운 정무감이다 뭐 이러면서 비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 막 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고요. 근데 참 오자마자 사실 미국 갔다 와서 만약에 대전환의 행보를 뭐 그럴 일 없겠죠. 그런 걸 했다면 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제 또 배현진 공격 막 이런 걸로 가는 게 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뭐 역시 뭐 이런 반응인 것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지층들이 볼 때 그런데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는 우리 또 조동주 대앵커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현실과 네. 또 당위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음. 당위로는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정작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다 엉뚱한 짓 해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이 위상, 네. 본인의 이 위치, 네. 이게 너무나도 위태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오 축출이죠. 한오 축출. 네. 그러니까 한은 누구예요? 한동훈. 한동훈. 오는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은 본인의 위치가 흔들려. 나도 이제 뭐 1.5선이 됐든 나도 당대표인데 대선 후보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끝장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통합을 못해요. 사실은 큰 정치인 같으면 통합을 해요. 네. Y에서도 그렇고 DJ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계점이 사실은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걷어내는 거죠. 배현진은 봐라 그러면 이제 서울시당.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방선거를? 아니 그런데 네. 들어보세요. 조금만 시간 조금만 더 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또 넉넉한 우리 조동진 건데.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 해석이 중요한데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오 시장이나 또는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쉽게 당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를 뒤엎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른바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이른바 내부 구태타를 통해서 자기를 걷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가서 이제 도장도 꼭 찍고 왔거든요. 밀어줘, 이러면서 도장을 찍고 오는 네. 그런 어떤 지금 수준 정도의 이 살아남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조동재 앵커 말씀대로
이게 딴 주제 넘어가면 안 돼요? 저희 주제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시프트를 해서 어쨌든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현진 공천을 뒤집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진종호 의원에 대한 뭐 이제 진상 조사를 뭐 이제 지시를 했어요. 진종호 의원이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에 뭐 이제 집을 구하고 뭐 이제 지원하고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뭐 우리 당 의원이 어떻게 무소속인 사람을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냐 막 뭐 이러면서 진상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라 뭐 이런 거를 지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말을 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싸울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겁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말은 이제 뭐 민주당과 싸워야지 왜 민주당 편을 드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배현진, 진종호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 친한계들을 공격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또 이제 반박하고 막 뭐 이런 모양새인데, 아무리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밉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의구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살을 붙이고 네. 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자꾸 이제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얼마 전에 당무감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징계권 다 보류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이걸 다시 개시하는 건데,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한동훈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물론 이제 진정호 의원이 당적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라 하더라도 자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같은 선거구내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아직 뭘 한 건 없어. 뭐 집 구한다 간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벌써 뭐 당무감사 징계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상당 부분 전 감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저걸 잘못 건드리면은 네. 약간 벌집 건드리는 게 될 수 있는 게 네.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례대표라서 네. 제명은 오히려 진종호 의원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한동훈 그 후보에게는 지원군을 보내주는 거고 제명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기껏해야 이제 당원권 정지 이런 건데 네. 아니 뭐 그거 각오 안 했겠습니까? 그냥 난 그러거나 말거나 하겠다. 근데 저거를 만약에 징계까지 가면은 나도 해라 그러면 이게 본물터짓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효과가 일정하게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아직은 유보적이긴 하지만은 연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단일화 얘기가 이제 쏟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네. 저런 방식으로 저걸 틀어막겠다 그러면 네. 이제 틀어막든가 말든가 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 네. 이런 게 막 부산 전국에서 사방팔방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 대표의 리더십이 더 깎이는 거야. 그 통제 어떻게 합니까? 통제 못해요. 선거하는 와중에 그럼 다 당무감사해가지고 다 무더기 징계 이거 때릴 거예요. 완전 자살행위지. 그래서 저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네. 그리고 도를 넘어서는 정도면은 경고하고 네. 이러면 되는 거지. 저거를 뭐 탁 찍어가지고 뾰족하게 네. 징계하겠다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면 다 좋아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자기 노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정치력이 없어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 같은 사람만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서만 이제 장동혁이 최고다. 거기서 대선 후보다. 네. 이게 자기만의 평행 세계를 구축해 놓고 계속 그 안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 회로를 또 돌리는군요. 근데 정치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네. 선거 참패 오명을 뒤집었으면 네. 아무리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 기반이 어쩌고 해도 선거 이후에 못 버팁니다. 정치 그렇게 간단치 않고 민심이 간단치 그렇죠. 않아요.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는 이판사판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좀 이게 내공을 네.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게 나올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정도라도. 네. 왜냐하면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또 나름 뭐 고성국도 있고 뭐 전환길도 있고 뭐 전환길은 지금 뭐 떨어져 나갔다는 등 뭐 옆에 또 이제 이른바 젊은 이런 또 이 특공대들이 있잖아요. 뭐 박민영 또 장해찬 네. 또 김민수. 그러니까 은근히 기대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또 충청권에서 네. 내공이 있겠지. 영어 말하기 대해서도 뭐 수상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든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4년간 살고 제가 카투사 출신이고요. 그래도 가서 미국 사람들랑 아주 실무적인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Speak English very difficult. 그렇죠. pretty. No.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판사판으로 나가는 게 결국 영향력이에요. 왜?
한동훈 계획에서는 그동안 움츠려 있다가 부산에서 보니까 한동훈 먹히네 되는 거예요. 지지율상에서도 박형준이 가령 더 쫓아간다 전재수를. 네. 이것도 개인의, 왜냐하면 한동훈의 효과는, 한동훈은 대선 후보예요. 네. 이게 부산 같은 데는 YS가 특세를 했던 이유도 부산은 이 한방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또 PK 출신 아닙니까? 어. 부산 아이가. 네. 근데 이제 이 자갈치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대선 후보 아이가, 이게 나와요. 그 효과가 뭐 하정우면 어떻게 될지 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총선을 뛰어야 되는데 네. 총선에서 내 후광이 돼줄 사람이 누구냐? 네. 장동혁 대표가 와서 이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이게 나을까? 아니면은 한동훈 이 전 대표가 뭐 하여튼 한 자리 해서 대표가 되든 나중에 네. 뭐 와서 이 후보를 못 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모비딕을 읽으면 47페이지에 나옵니다. Great.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이 총선 직후에 이 판단만 남아있다. 아직은 장동혁의 힘을 실어주는 나경원, 윤상현, 네. 그다음에 TK의 김상훈, 네. 그다음에 김태호 네. 이 네 사람이 도무지 안 되겠다. 끌어내려라. 음. 이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세웠던 찐윤, 그 중에도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윤한홍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침묵하고 있지만은 박성민 의원, 네. 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그 부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윤상현 의원도 면전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시나리오가 네.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인데 6월 네. 10일인가까지인데 네. 민주당이 곧 원내대표를 선출해요. 5월 초에 하죠. 네, 그걸 땡겨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시기하고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 얘기인 즉슨 예. 그렇게 해야 네. 장동혁 이후에 네. 들어설 비대위 임명권을, 네. 비대위원장 선정권을 여전히 언더찐윤이 가질 수 있다. 그 계산을 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설이 돌고 막 이름도 거론돼요. 뭐 안철수 이름도 거론되고 나경원 이름도 거론되고.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 네, 그 얘기는 장동혁으로는 못 간다는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이른바 이 당의 여전히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찐윤 세력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니 고성국 씨 옆에 끼고 있으면은 그게 보존이 됩니까,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